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1월 적중 특강을 찍으면서요.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계획을 세워서 잘해봐요 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저는 몇 달 전 같거든요. 근데 벌써 또 새로운 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1월 13일에 있게 될 HSK를 작년이라고 말하니까 벌써 어색한데 작년 12월 기출문제로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독해 일부분인데요. 독해 일부분은 역시 작년과 계속 흐름은 이어져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관련사 문제인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뿌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관련사. 뿌관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똑같은 말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뿌관, 불룬, 울룬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면서 보통 또나 예를 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때 뿌관, 울룬, 불룬 바로 이 뒷자리에는 꼭 다음 중 한 가지 표현이 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몇 달간은 출제가 안 되던 문제인데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谁누구든 관계없이 날 어디든 관계없이 또 얼마나 뭐뭐 하든 관계없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들어가줘야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의 흐름하고 굉장히 잘 맞게 흐름이 잡히겠고요. 아니면 还是가 들어가서 是 A 还是 B A든 B든 관계없이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반응 문문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관계없이 날씨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정반응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명사를 나열하는데 예시를 한번 보시면 不管春夏秋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이렇게 명사를 쭉쭉 나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요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요 표현은 5월이 필요한 거지 and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허라든지 건 같은 걸 써버리면 그거는 틀린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不管春天还是夏天还是秋天还是冬天 봄이든 아니면 여름이든 아니면 가을이든 아니면 겨울이든 관계없이 할 것을 줄여서 춘샤치우동이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and를 뜻하는 허나 건을 넣어서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명사의 나열 외에도 동사의 나열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不管吃饭喝酒 이런 식으로 동사 구를 나열해서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관계없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관계없이라는 말로 흘러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양면사인데요. 양면사라고 하면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반대말 두 글자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好坏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大小 크든 작든 관계없이 高低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양면사를 사용해도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흐름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不管 울룬, 불룬 뒤에는 반드시 의문사나 还是나 정반응 문문, 명사의 나열 그리고 동사의 나열 역시 허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양면사 중에 하나는 보여야 우리가 맞게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쫙 보시면 不管在室内 실내에 있다? 이거는 의문사가 있지도 않고 할수가 있지도 않고 정반응 문문 명사의 나열 양면사 그 어떤 표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不管在室内还是在室外 아니면 실외에 있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번에 관련사의 사용 57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야 뿌관의 용법에 전혀 맞지 않잖아 라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장 분석력 문제. 역시 빠지지 않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형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인 것 같아요. 53번 같은 유형. 作为는 5급 전치사로 뭐뭐로서라고 적지만 발음은 뭐뭐로서라고 하죠. 뭐로서? 一名负责任的校长, 책임을 지는 교장으로서. 그래서 요까지는 전치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구조는 문장에서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괄호로 표시를 해둡니다. 始终关注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학생들의 정장, 健康 정장. 예, 요것만 목적으로 할게요. 성장을.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없는 모양이 되어버리죠? 우리 앞에가 전치사 구조가 나오고 주어 없이 요렇게 나와서 주어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요 형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고 작년에도 쭉 되었고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면 누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럼 사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校长, 교장이 학생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괄호가 아니라 주어가 될 수 있게 하려면 作为를 빼서 주어가 될 수 있게 괄호가 아닌 괄호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56번도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在联欢会上 해석 안 되면 그냥 어떤 모임에서 我们 우리는 听到 하면 들었죠. 근데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歌声 노랫소리와 舞蹈는 춤이죠. 자, 이렇게 동사는 하나인데 목적어가 두 개이거나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 서술어나 형용사 서술어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주어가 두 개인데 동사 서술어나 형용사 서술어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동사 서술어가 두 개인데 목적어가 하나이거나 이렇게 개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 개짜리가 두 개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말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붙었는데 歌声 노랫소리는 들을 수가 있지만 춤은 듣는 대상이 아니겠죠. 따라서 허부터 여기 우다오까지는 빼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시험을 보면 가장 전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관련사 사용하는 거 용법에 맞지 않거나 짝이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이 두 개 유형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이번 시험에서도 한번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쓰기 부분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12월 쓰기는요. 어쩜 그렇게 11월 쓰기하고 11월 쓰기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꼭 주인공은요. 어렸을 때 영향을 받아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성공하게 돼요. 이 스토리 라인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2월은 11월하고 붙박이처럼 너무 구조가 비슷했고요. 또 뭐도 되게 비슷했냐면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11월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전에 적중특강 그러니까 12월 적중특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어려운 단어들을 다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피해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글을 요약 쓰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이름은 띵리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글자 쓰기 너무 좋고 발음도 너무 간단했어요. 주요 단어, 오늘 안 쓰면 큰일 나는 단어는 이해화. 나뭇잎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해화. 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었어야 했고요. 자, 단락은 총 8단락입니다. 항상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그러니까 40%로 줄이는 요약 쓰기를 해야 될 텐데요. 요약 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1개였든
원래 8개였든 간에 이게 내용이 40%까지 줄여지게 되면 단락끼리 이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호흡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4, 5단락으로 재분배를 해서 나중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읽고 있지만 그건 제 입장이니까요. 오늘도 또 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제일 잘못 배우는 경우가 어떤 거라 그랬냐면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렇게 무조건 단락별로 40%를 쫙 뽑아낸 다음에 연결하면 좋은 요약 쓰기가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한 90%를 정말 적어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한 20%만 또 어떤 단락은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11단락, 12단락 이렇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앞에 적중 특강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아예 한 단락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40%를 줄였을 때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단락별로 요약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쫙 합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니까요.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패스를 해줘야 반보다 더 적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는 실망했다. 실망을 해서 굉장히 이제 눈물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빼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멋을 부려서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객관적 서술로 바꾸거나 아니면 패스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칭 대사나 지시 대사. 인칭 대사라 그러면 원이, 타, 워먼님은, 타먼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한 거를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도 똑같이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어버리냐면 나는 줄이지 않겠어. 이 말을 다 적을 거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직접 화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직접 말한 것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줄여나간다는 뜻이 줄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쓴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간접 화법, 즉 큰 따옴표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라지게 만들게 되면 원래 워였던 것이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인칭대사의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지시대사 사용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쪼 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는 이 앞에 내용을 쓰지 않았어. 그러면 쪼가 사라지게 되고 좀 내용을 바꿔서 흐름을 잡아간다든지 또 반대로 우리가 아주 떨어진 내용, 여기 있는 내용 다음에 요걸 내가 쓰려고 하는데 연결이 너무 안 된다. 그랬을 때 쪼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 사용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5번째는 더 좋은 거는 관련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너무 문장과 문장이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연결성이 안 좋아 보인다면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좋은 연결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요약 장문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 장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10분 동안 글을 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관건이죠. 10분 동안 글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효과적인 요약 쓰기를 할 수 있을지 10분 이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규칙.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10분 딱 되자마자 딱 시간이 이제 켜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내용에 5분의 1도 암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내용은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암기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과 제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이 시작되는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중간 내용 흐름을 대략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중간을 읽으면서 가운데 부분을 읽으면서 아까 끝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혹은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겠다를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두시고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글을 시작하는 것보다 글을 끝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치만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건데요. 이 채점자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목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 아무리 앞을 좀 잘 썼어도 끝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끝부분은 전략적으로 조금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 암기를 그대로 했다가 쓰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겠다. 혹은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 아까 얘기했던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 같은 거는 대략 그냥 후루룩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이거는 쓰긴 써야겠는데 나중에 난 이런 식으로 대충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내려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 한 2분 정도를 남겨놓습니다. 아니면 짧아도 1분 정도를 남겨놓고요. 글을 보지 않고 내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10분이 끝나기 직전에 주인공 이름, 오늘 꼭 써야 하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략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암기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1번 단락과 8번 단락, 끝 단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한국어로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일단 이게 중국어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0년대생 젊은이 띵리는 후베이 시엔닝의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의 영향을 받아 띵리는 5살 때부터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각종 예술적 사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줄곧 자신의 전공 방향을 찾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는 좋아하는데 딱 하나를 찍지 못했다는 거가 되겠죠. 13세 그날이 되었을 때 뭔가 사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는 우연히 시엔닝 현지의 한 이에화, 나뭇잎에다 그림을 그리는 전수자를 만났다. 요게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이고요. 마지막 단락을 한번 가볼까요?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자 띵리는 나뭇잎 예술, 나뭇잎 예술에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나뭇잎 예술 새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제외하고도 또 문예창작 소모임을 만들어서 문예창작 작품의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위해 소년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했고 한 가지 일을 잘해냈으니 가치 있습니다 라고 띵리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가 가능해요. 띵리는 여러 가지 예술에 관심이 많다가 결국은 이에화, 나뭇잎 예술에 꽂혀서 그쪽에 이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했나 봐요.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단락과 8번 단락을 한번 먼저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띵리가 하는 말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단락은 방금 읽었으니까 이제 2번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예술 전람 활동에서 띵리는 이러한 한 장면에 의해 깊게 사로잡혔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노인이 자신이 제작한 작은 칼을 사용해서 붓과 함께 나뭇잎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생생한 기법과 생동감 있고 진짜와 같은 그림 효과는 한 번에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띵리는 눈도 꼼짝하지 않고 보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거의 2시간을 보았다. 마침내 이 자상한 노인은 그의 반한 눈빛을 알아차렸고 손에 붓을 멈추고는 물었다. 관심이 있나? 따라서 함께 배우길 원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3번 단락입니다. 당시 띵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즉시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해석이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일단은 직역을 하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일정한 회화, 조각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띵리는 나뭇잎 그림을 배울 때 진보가 빨랐고 사부도 스승님도 그를 마지막 제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 가르쳤다. 다 배웠을 때 사부는 그에게 당부했다. 사부는 이끌어줄 뿐 수행은 개인에 달려 있으니 자네는 먼저 전수 받은 후에 새롭게 이제 창조를 하고 끊임없이 돌파해야 한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나랑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답니다. 4번 단락. 비록 띵리는 나뭇잎 그립 방면에서 매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수와 창조를 융합한 창작의 길은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장시간 창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두 손가락에는 한 줄 한 줄의 칼 흔적이 남았고 그는 또한 눈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다. 일정한 나뭇잎 그림 창작 기능을 익힌 후에는 띵리는 오히려 고민 속에 빠져들었다. 이제 선생님의 말을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돌파하지? 어떻게 전수 외에 스스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그래서 그는 새로운 학습의 길을 시작했다. 네, 5번 단락입니다. 띵리는 먼저 옛 방법의 문신을 배우러 갔대요. 문신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침으로 콕콕콕 찌르잖아요. 한동안의 연습을 거쳐 그는 대담하게 이 기법을 나뭇잎 위에 활용하는 것을 시도했다.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러나 나뭇잎은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찔러서 물들인 색깔이 몇 시간 후에 번짐이 나타났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피해보려고 해요. 그림 효과가 엉망이었다. 후에 또 여러 번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 번째 방법이 실패로 끝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띵리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촨에 라란이라는 기계가 있대요. 이건 그대로 외워야겠죠? 라란이라는 기계가 색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먼저 잎에 얇고 얇은 한 층의 초를 라가 라주, 양초할 때 초잖아요. 그죠? 초를 발랐고 솔로 발랐고 이로써 찔러 염색한 후 색깔이 흘러다니고 번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했어요. 단연간의 연구 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띵리는 나뭇잎 면에 번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탐색해냈다. 7번 단락입니다. 전수와 창조를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띵리는 나뭇잎 창작의 풍작 기간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창작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는 대담하게 1년 넘는 시간을 써서 10개의 잎을 사용해서 100만 번의 침을 찔러 염색해서 전국에서 첫 번째 나뭇잎 그림 버전의 칭밍상허2라는 이 그림을 창작했다. 원래 있는 그림인데 그런 식으로는 처음 버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작 기간에 방부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창작이 실패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버려진 잎이 두 통 가득했다.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 후 많은 소장가와 매수자가 그를 찾았고 그중 한 명은 95만 위안을 내놓고 이 작품을 소장하길 원했으나 그는 아까워서 팔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만약 그것을 매우 아끼고 아주 잘 소장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작품을 무상으로 고공박물관에 기증해서 소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8번 단락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락. 항상 1번 단락은 기본적인 배경이 나오니까 아주 확 줄이기는 좀 힘든 편이에요. 오늘도 어느 정도는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90년대생 젊은이 안 써도 되겠죠? 띵리는 가정의 영향을 받아 후베이 시엔닝에서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의 영향을 받아 5살 때부터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예술에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각종 예술에 대해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까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后丁力受家庭影响从小对各种艺术充满了好奇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는 줄곧 자신의 아직 애기니까요. 전공이란 말을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을 찾을 수 없었고 13세 그날이 되었을 때 그는 우연히 우리가 아까 요 지역 이름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굳이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연히 한 예화 전수자를 만났다. 요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연히 오란 만났다. 유다오를 줄여서 어유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수자는传承人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말해볼까요? 但是他一直没找到自己的方向直到13岁那天他偶遇了 우연히 만났어요. 一位夜话传承人 이까지 한 문장으로 해서 이거는 거의 40%로 훨씬 넘어서죠.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락으로 갑니다. 한 예술 전람 활동에서 띵리는 자 보세요. 이러한 한 장면에
의해 깊게 사로잡혔다라고 했어요. 괄호는 제가 새로 적은 건데요. 그런데 그 장면이 뭐냐면 한 노인이 자신이 제작한 작은 칼을 사용해서 붓과 함께 나뭇잎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이용을 하냐면 베이를 이용해서 칼과 붓을 사용해서 나뭇잎 위에 그림을 그리는 노인에 의해 깊게 사로잡혔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해보면요. 在一场艺术展览活动中，丁立被用刀和毛笔在叶片上画画的老人吸引住了. 혹은 깊게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深深地吸引住了. 네, 이렇게 하면 뒤에 요 자세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띵리는 눈도 꼼짝하지 않고 보고 있었고 중요하지 않고 거의 자기도 모르게 2시간을 보았는데 마침내 자상하단 말 중요하지 않으니까 노인은 그를 알아차렸고 반한 눈빛까지 안 할게요. 바로 그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멈추고 중요하지 않죠. 바로 물었는데 2가지 질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나를 따라서 함께 배우길 원하냐고 물으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띵리 不知不觉 자기도 모르게 看了近2个小时终于老人注意到了他问道 물었어요. 愿不愿意跟着一起学 라고 물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딱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따옴표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네요. 자, 넘어갑니다. 띵리는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배우고 싶다고 대답을 바로 하면 되겠죠. 즉시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띵리 立刻回答愿意学. 네, 여기까지. 그리고 띵리는 나뭇잎 그림을 배울 때 진보가 빨랐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아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에 되게 호기심이 많았다는 배경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자기가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보가 빨랐을 거니까 굳이 앞에 내용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띵리는 나뭇잎 그림을 배울 때 진보가 빨랐고 사부도 열심히 가르쳤다는 조금 패스를 해도 될 것 같고 다 배웠을 때 여기가 중요하죠. 사부가 그에게 띵주 혹은 주푸라는 6급 동사를 쓰셔도 좋아요. 당부했는데 자, 이 앞에 여기서 요까지는 어떤 말하자면 관용구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먼저 전수를 한 후에는 새롭게 창조하고 끊임없이 돌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라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큰 따옴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丁力学习液化时进步很快学成之时 다 배웠을 때 师傅叮嘱他 그에게 뭐라고 당부했냐면 要先传承后创新 새롭게 창조를 하고 不断突破 끊임없이 돌파 이런 단어들 다 6급이죠. 돌파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비록 띵리는 요거는 너무나 겹치는 반복되는 말이에요. 매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창작인지는 좀 빼고 창작의 길은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창작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 이런 거 너무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또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다. 네, 요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虽然丁力很有天赋 천부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但是创作之路充满艰辛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여기까지 한 문장. 因为长期创作 长期创作 创作예요, 여러분. 创造가 아니에요. 이런 문학이나 예술 쪽을 만들어내는 거는 절대로 创造라고 하시면 안 돼요. 创作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因为长期创作 했기 때문에 他还多次就医 진료를 받았다. 就医라는 말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去医院 多次去医院 여러 번 병원을 가게 되었다. 나뭇잎 그림 창작 기능을 익힌 후에 이제 정말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띵리는 고민 속에 빠져들었다. 陷入了苦恼之中. 네, 陷入 굉장히 중요하고 쓰기에 자주 나오는 6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민 속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돌파할까?
예, 이 고민에 빠져들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掌握 하면 어떤 기능을 익히는 걸 掌握라고 하죠. 掌握了液化创作技能后丁力陷入了苦恼之中怎么突破 어떻게 돌파할까? 네, 요 고민에 빠져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학습의 길을 시작했다.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돌파하지? 어떻게 전수 외에 스스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래서 그는 새로운 학습의 길을 시작했다. 于是他开始了新的求学之路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배운 게 이제 문신이었어요. 옛날 방법의 문신. 그래서 띵리는 먼저 옛 방법의 문신을 배우러 갔고 그는 대담하게 이 기법, 한동안의 연습을 거쳐 안 써도 되겠죠? 대담하게 이 기법을 나뭇잎 위에 활용하는 것을 시도했다. 예, 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띵리 先去学古法纹身 그리고 타大胆尝试 대담하게 시도를 했어요. 뭐 하는 것을 把这一技法 이 기법을 运用到 어디에 활용하는 것을 叶片上面 叶片上面 내다가 활용하는 것을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자 너무 자세한 설명 나뭇잎은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시간에 번짐이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림 효과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画面效果 그림 효과가 이타후투였는데요. 이런 단어 너무 어렵다. 그러면 很糟糕 예,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후에 또 여러 번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까지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但是画面效果很糟糕后来又试验了很多次都失败了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딴 걸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띵리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다. 다 빼고 바로 뭘 배워서 네, 라란이라는 기회를 배워서 라란이라는 기회를 배워서 잎에 한 층의 초를 솔로 발랐고 색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잎에 한 층의 초를 솔로 발랐고 이로써 색깔이 리우동 어려운 말 아니었거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했다.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바로 확 줄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약 작문을 보는 사람들은 유추가 가능하겠죠. 아, 그 전에 그 문신 방법으로만 썼을 때는 색깔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나 보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번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색깔이 흘러다니는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한 문장으로 쭉 빼시면 될 것 같아요. 于是丁力又学习 새로 넣는 거예요, 괄호는. 又学习蜡染技艺 해서 잎에다 在叶片上 뭐를 솔로 발랐냐면 刷上 刷上 刷는 솔로 바른다는 뜻이죠. 刷上一层蜡 蜡烛的蜡 초를 발랐고 以此 이로써 네, 以此解决了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颜色流动的问题를 해결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단연간의 연구 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국 가장 좋은 해결하는 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2015년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면 사실은 죄송해요. 10개의 잎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한 잎만 일단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침으로 다 찔러가지고 물론 그 전에 초를 한번 입혔겠죠. 그죠? 그리고 침으로 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든 한 나무잎이에요. 하나의 나무잎. 자,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는 대담하게 이제 뺄게요. 1년 넘는 시간을 써서 10개의 잎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바로 전국에서 첫 번째 나뭇잎 그립 버전의 칭밍상허 2를 창작했다. 여기까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15年起他用了1年多的时间创作了 创造 아니고 创作了 全国第一套 한 세트잖아요. 10개 잎이니까 第一套液化
버전이라고 하면版本的 칭밍상허2를 창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창작 기간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쓰면 좋겠지만 이것도 쓰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40%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창작했다로 끝내시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다는 그냥 쉽게 완성된 후에 많은 소장가와 매수자가 그를 찾았고 그중 한 명은 을 줄여서 누군가가 높은 가격으로 이가오지야 높은 가격으로서 이런 표현을 새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높은 가격으로 소장하길 원했다 하면 굳이 95만 위안 이런 숫자까지 우리가 외우는 노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나 그는 아까워서 팔지 않았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作品完成后有一位 어떤 사람이 有人이라고 할까요? 그냥 有人愿意 뭐를 원했어요? 이 高价收藏, 이 高价收藏 하길 원했지만 但他没舍得出手, 그는 아까워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만약 그것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매우 아끼고 아주 잘 소장하고 싶은 사람. 하나만 쓸게요. 매우 아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작품이라고 하면 요 큰 따옴표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자체가 무상의 느낌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취행정 6급 동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행은 심지어는 5급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궁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他说如果没遇到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매우 아끼는 사람 非常珍惜他的人 한다면 会 뭐 할 것이다? 把作品捐赠给故宫博物馆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 특별히 인칭 대사의 문제 없이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단락입니다.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자 띵리는 나뭇잎 예술 새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계속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또 딴 것도 하겠다. 그렇다면 나뭇잎 창작 외에 계속 다른 것을 하겠다를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띵리는 계속 문예 창작 생산품, 문예 창작을 줄여서 원이 창조, 원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創产品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요것만 쓰면 당연히 앞에 것도 계속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谈到未来的打算丁力表示 뭐라고 말했냐면 继续会继续进行文创产品的开发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 끝부분 큰 따옴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개가 좀 별로 약간 겹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라는 말은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띵리가 말했다 하고 끝으로 빼게 되면 여기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가 없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써요. 띵리 슈어 하고 쉼표를 찍고 그 다음 요 말들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띵리가 말했다. 띵리 슈어 为了我们的传统文化为了坚持少年梦不怕苦难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坚持一件事 느낌표 做好一件事就值得 이렇게 하고 글이 끝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로 한번 줄여보는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단락을 조금 재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락이 너무 짧아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400자 글에서 8단락은 너무 많아요. 4개에서 한 5개 정도로 줄여보는데요. 1번 단락은 원래 1번 단락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그림 전수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야기까지만 가도록 하고요. 2번 단락에서 4번 단락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뭇잎 그림을 배우지만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라고 해서 그걸 하게 되는 이야기를 2번에서 4번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3번 단락으로 해서 실패 끝에 새로운 창조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것까지 해주도록 하고 7번 단락, 마지막 단락 7번? 8번 단락 잠깐만 한번 볼게요. 8번 단락, 7번 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7번 단락은 여기 조금 제가 바꿀게요.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를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주고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요 내용을 7번 단락으로 하도록 하고요. 5번 단락에서 8번 들어가서 요 내용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총 5번 단락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PPT를 만들면서 딴 생각을 했는지 약간 지금 좀 잘못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아요. 네, 7번 단락을 따로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8번 단락은 요 밑에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걸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제가 지난 적중특강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글은 이 뒤에 어떤 주제가 없어요. 주제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말로 끝나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 자체가 이 글의 가장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띵리로 하되 그냥 띵리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띵리, 어떤 띵리 이렇게 꾸며주는 말만 생각을 좀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传承人 띵리 예화, 나뭇잎 그림의 전수자 띵리 괜찮죠, 그죠? 그리고 지엔츠 예화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뭇잎 그림을 해온 띵리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말을 만들어서 제목을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쓰기는 지난 11월 기출 그러니까 12월 적중특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문제로요. 1월 시험을 한번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우리가 1월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한 달이잖아요.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6급을 계속 준비했는데 실패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6급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도 저는 매달 시험을 참가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제 적중특강과 함께 하시면서요. 올해만큼은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